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1항에 따라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 의무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 3항에 따라 세대원 1명과 배우자 중 지분율이 높은 자가 먼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이 같을 경우 합의에 따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각종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지분율이 같다면 공제가 많은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박이죠? 한 번 특례를 신청한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최초 신고 이후 계속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그때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지. 공동명의 과세특례는 신청기한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입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되고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라 최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지정신청은 지분율이 같을 경우만 합의에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례를 통해 공동명의 특례신고 시 절세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냐님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소유자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별과세와 공동명의 특례과세는 과세 기준 금액이 다르고 누진세율 구간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동명의 특례를 왜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공제일 재산세액은 인별로 계산할 때와 공동명의 특례로 계산할 때 계산구조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독명의로 계산 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동명의 특례로 적용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꿀팁. 지금까지 계산된 내역으로 나라가 해준 게 뭐냐님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해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합산배제 신고와 일반세율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데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상으론 임대주택과 사업, 공익목적 등의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기별 임대주택 요건 변화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각 시기별 요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신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작년 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재외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까지 나오니 주의해주세요.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입니다. 아래가 코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